내가 더 행복해.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입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곧 시아버지가 나타나실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시아버지.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도,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으시는 그분의 일과입니다. 과연 5시 정각, 대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목에는 때가 묻은 수건을 두르시고 손에는 커다란 마대 2개를 드셨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시아버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셨죠.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벌이가 있으니 그만하세요. 다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남편과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몸 좀 움직여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져오시는 폐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더 늦은 시간에 돌아오셨고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받아오신다는 폐지값이 한 푼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박? 술? 아니면 어디 아프신데 병원비가 필요하신 건 아닐까? 남편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아버지가 술도 안 드시고 도박은 더더욱 안 하시는 분인데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돈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5시 정각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우선 동네 슈퍼마켓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쌓여 있는 박스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대에 담는 건 몇 개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깨끗하게 개어서 한쪽에 정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재활용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보다는 어질러진 재활용품들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캔은 캔끼리, 박스는 박스끼리.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는 모습에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다면서 정작 폐지는 별로 안 줍네. 중얼거리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엔 공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새벽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어르신들로 붐볐습니다. 시아버지는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쉬시는 건가 싶었는데 곧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두 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여러 번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할머니께 건네셨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돈이 든 봉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강하게 우기시는 바람에 결국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떠나갔고 시아버지는 또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면서 왜 돈을 남에게 주시는 걸까요? 집에 돈을 가져오시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계속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다음 목적지는 동네 중학교였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학교 근처 문방구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시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학생. 교복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학생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도시락 값이다. 꼭 점심 챙겨 먹어야 한다. 학생은 처음엔 사양하는 듯 했지만 시아버지의 강한 권유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학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너 같은 애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시아버지는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학생은 깊이 인사하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걸으셨습니다. 이번엔 주택가로 들어가셨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자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시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남편분 병원비 걱정 마시고 제가 조금씩이라도 도울게요. 하지만 아버님도 형편이. 나는 괜찮아. 당신네가 더 힘들잖아. 이거라도 보태. 또다시 봉투가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계속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집을 나온 시아버지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가셨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열심히 주우셨습니다. 무거운 마대를 어깨에 메고 구부린 허리로 하나하나 박스를 펴서 담으셨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가빠 보였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전 11시쯤 시아버지는 고물상으로 향하셨습니다. 무거운 마대 2개를 질질 끌고 가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나가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마대를 받아 무게를 재고 돈을 건넸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을 받아들고 잠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 생활비 지원 3만 원, 준호 급식비 5만 원, 영인의 병원비 10만 원, 복지관 김치 담그기, 재료비 7만 원, 독거노인 밑반찬 3만 원. 수첩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시아버지의 선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씩.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도우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폐지라도 주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 죽은 아내가 늘 하던 말이다. 나눔은 가진 자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고. 나도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아버지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만 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한 곳에 먼저 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신 시아버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실 정도로 지쳐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님을 따라갔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봤어요. 아버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오해했어요. 돈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해.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힘들게 폐지를 주우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여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받은 게 많으니 남은 시간에는 나누면서 살아요.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독거노인분들 밑반찬도 만들어드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막막하더라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폐지나 줍자 했는데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니 정말 힘든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박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는데 연금도 없어. 준호는 부모님이 일용직이라 급식비도 부담스러워하고 영인애는 남편이 암투병 중인데 병원비가 천문학적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어. 큰 돈은 없지만 폐지라도 주어서 조금씩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 그래서 시작한 거야.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도와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 아버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고 있어. 네. 남을 돕는다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내 어머니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렇게라도 내 어머니 뜻을 이어가니까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모두가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시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로 만들기로. 다음 날부터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새벽 일과를 나섰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제가 강하게 우기는 바람에 허락하셨습니다. 남편도 주말마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폐지를 줍고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고물상에 가서 돈을 받는 일. 처음엔 힘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우시던 분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공원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십니다. 시아버지가 도와드린 돈으로 영양제를 사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신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나도 좀 더 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꼭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준호의 꿈을 들으며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인의 집은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분의 암 투병이 길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꾸준히 도와주시고 저희도 함께하면서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예요라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지의 수첩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려야 할 분들의 명단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저와 남편도 월급의 일부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지만 준호가 학교 신문에 나의 은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아버지 이야기를 썼고 그것이 지역 언론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김 사장님, 제가 박스를 따로 모아둘게요. 좀 더 깨끗한 것들로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때마다 괜찮은 거 챙겨둘게요. 하셨습니다. 고물상 주인도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무게 좀 더 쳐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하시며 늘 몇천 원씩 더 쳐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도우시는 분들을 함께 돕겠다고. 그렇게 작은 나눔의 물결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이게 내 일과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거리를 걸으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때로는 이웃들과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걸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 주우시고 벌어놓으신 돈도 다 남주시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몸도 아프고. 그런데 말이야. 시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 돈 많이 벌고 집 크게 사고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행복인 줄 알았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거. 박할머니가 내 덕분에 건강해지고 준호가 꿈을 키우고 영인애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알았어. 내 시어머니가 날 혼자 두고 간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평생 실천하던 사랑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은혜지. 내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 살게 해주는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웃을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를 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부유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는 걸 시아버지는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다녀올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나가야 해. 사람들이 기다려. 결국 저와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누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부탁해. 그날부터 저와 남편이 시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뵙고 처음엔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도우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수첩에 적힌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김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매일 약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미혼모 이 씨는 아이를 키우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애인 박 씨는 휠체어로 생활하며 집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시아버지 혼자서 돌보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챙기고 도울 수 있었을까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시아버지, 저, 남편,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선 이웃들까지 그 겨울을 함께 보내며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눔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들고요. 할아버지, 저 의대 합격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준호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내가 해낼 줄 알았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준호의 합격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할머니, 영희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우신 다른 분들도 오셨습니다. 작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사장님은 저희 동네의 천사예요.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폐지나 좀 주어서.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해오셨는지.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시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너 덕분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보고 있을까? 당연하죠. 하늘에서 자랑스럽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내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던 시어머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저희도 이어갈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다니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의 어린 딸도 가끔 함께합니다. 준호는 의대 3학년이 되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동네에 와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면 이 동네에 작은 병원을 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울 거예요. 영인의 남편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계십니다. 김 사장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박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오십니다.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이제 저도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힘을 나누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작은 시작은 점점 커다란 물결이 되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변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챙기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제 저녁 5살 된 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매일 폐지를 주어요? 저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법사란다. 버려진 폐지를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시지. 그리고 그 마법은 할아버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거야. 정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를 도와주고 착하게 행동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다 마법이란다. 작은 마법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오늘도 시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네, 아버님.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대답하며 시아버지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 아래 우리는 오늘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러 갑니다. 시아버지를 몰래 따라갔던 그날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 시아버지의 숭고한 삶에 대한 감동의 눈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시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요. 폐지를 줍는 시아버지의 구부러진 등, 그 등에는 세상 모든 무게보다 귀한 사랑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오늘도 시아버지는 묵묵히 거리를 걸으십니다. 폐지를 주우시며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시며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리고 저는 그 옆을 함께 걸어갑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